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통합사회 하는데 줄거리를 해줘서 줄거리 이해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줄거리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줄기를 만들면 세부적인 걸 암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혼자는 이거를 이 줄기의 사건관계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자본주의는 돈이 짱이에요. 돈이 중심이에요. 자본주의는 이 돈이라는 것은 경제잖아요. 경제가 합리주의면 이성의 합치가 아니라 이익에 합당해야 돼요. 이익에 딱 맞춰야 돼요. 그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이익에 맞는 건 뭐냐? 투자한 것보다 이익이 더 많아야 돼요. 투자한 비용보다 생산이 더 많아야 되고. 이해되세요? 그게 합리적인 것이지. 네?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별로 안 많아.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별로 안 돼. 근데 선제적 투자로 나중에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지. 불쌍해서 도울 수도 있지. 불쌍해서 돕는 건 경제적인 합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자, 자본주의는 뭐라고요? 돈, 황금만능주의가 나쁜 것 같죠? 지나치는 황금 만능이니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황금이면 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자본주의 시대가 맞다고. 자본주의 시대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시대의 특성이라는 걸 알아야 가난하게 안 사는 거예요. 사유가 개인이에요. 공유는 공동소유. 사유는 뭐라고요?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 그 재산, 이 재산을,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누가 지키고 싶었냐? 이 독립도시가 있어요. 시장. 도시, 자유도시. 자유도시에서 상인들이, 시장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요? 시장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야. 돈 없는 사람 말고. 이래서 시장에서, 그럼 이 시장이 뭐야? 자유도시에서. 그럼 자유도시 말고 뭐가 있어요? 중세 영주의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자유를 준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본건 영주가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데, 얘들 말고 자유민들 있잖아. 영주에 속해 있는 사람 말고. 영주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사도 못 가게 하잖아. 행사에서 그걸 마음대로 하고. 근데 자유민들이 장사를 해서 자유로운 경제를 만드니까 내 재산, 개인의 재산, 사유의 재산, 개인의 재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겠지. 그런 경제 체제를,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체제, 제도, 틀이 만들어준 거야. 이해됐어요? 이 영주가 십자군 전쟁을 가서 몰락을 하게 되고, 교황도 이 영주들한테 출석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가서 몰락을 많이 했어요. 교황권 자체가. 그런데 이 시민들이 돈을 왕한테 내줬어요. 왕한테. 그래서 왕이 상비군, 항상 준비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악들어라 하면서 시민과 귀족과 성직자를 합쳐서 삼부회라는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야, 네 맘대로 돈 걷지 말고 여기 좀 써져 있는 대로 해. 이게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영국 아니에요? 응? 영국. 오, 똑같아요, 다.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내용이 쫙 써있어요. 글로 하면서 몇 조 하면서. 이걸 보고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요? 자기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가격을 만들어서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 좀 건들지 마라. 경제활동하게.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본주의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간해송업, 집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길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상인 길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많이 생산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가 만들어져서 증기기관.
증기로 기계를 만들어서 계속 단순 반복해서 때리니까 옛날에는 한 개 만들던 못을 몇천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증기기관이 만들어서, 기계가 만들어져서 산업혁명이 되니까 뭐가 늘었냐면 폭발적으로 생산품이 늘었어요. 그 생산품이 느니까 이거 만드는 거에서 떠나서 이걸 팔아야지. 팔아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돼. 이게 상업자본주의래, 장사. 이해되세요? 팔러 다니려고 뭐라고요? 새로운 바다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를 해서 이걸 팔러 가야 돼. 팔러 가야 되는데 안 사. 안 사니까 대포를 끌고 가가지고 대포 다닌 배를 끌고 가서 꽝꽝 쓰면서 식민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다 강제로 팔어. 니네 파는 조약 맺자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한포외교, 대포외교고. 그래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이 왜 생기냐면, 자, 상품을 우리 동네에서만 팔면 사람들이 많이 만드니까 별로 안 비싸. 근데 이걸 사다가 저쪽 식민지에 가서 비싸게 팔아버려. 근데 거기서 싼 차 같은 걸 잔뜩 사가지고 영국 가서 팔면 더 비싸게 팔려. 그 나라에 없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유통은 뭐야? 통하는 거 흐르면서 이 상품을 나르고 옮기고 하는 거. 이 과정에서 이윤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야. 특히 뭐라고요? 이렇게 이때는 이 길드들이 돈을 모아갖고 배를 타고 갔기도 갔거든요. 근데 폭발적으로 언제 늘었다고? 이 생품 생산할 때, 산업혁명 때. 완전히 자유롭게, 이 방임은 노을방자야. 자유롭게 놔두니까 상품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 이윤을 추구하고 시장도 자유롭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막 서로 지금 뭐예요? 많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싸우죠? 싸우다가 보니까 전쟁이 끝났어. 근데 상품을 엄청 많이 생산했어.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공황.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해. 판매가 안 돼. 자, 안 팔려. 그러니까 직원들을 자르지. 돈이 없어. 또 안 사. 또 안 팔려. 악순환이 되지. 네. 악순환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 주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엄청난 댐을 만들든지, 엄청난 일을 해. 공장을 만들든지, 도로를 만들든지. 그러면 월급을 주지. 월급이 생기니까 그럼 사겠지. 그럼 공장이 다시 살아나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자유롭게 못 돌아가니까 이렇게 개입해. 이게 수정자본주의야. 이 산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는 완전히 자유야, 자유. 내 맘대로 하겠다고 상인들이. 국가인 왕이 국가랑 마찬가지지. 왕은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국가가, 왕이 개입을 하지. 전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지.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정부가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가만히 있어. 물가만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 플러스 플레이션에서 억지로 물건은 많이 생산하는데도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원래는 물건이 적어야 물가가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갖고 대량 생산해놨어. 근데 물가가 올라가. 그럼 안 되겠지. 이렇게 정부가 지나친 개입하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민간이 더 자유롭게 해야 돼. 이거 너무 개입 많이 했어. 하는 게 요 자유주의가 새로 와서 신자유주의. 됐어요? 요 자본주의 시대 그 전에야. 그런데 뭐라고? 여기 노무현 정부 시대는 수정자본주의야. 국가가 개입을 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일 때는 신자유주의야. 경쟁을 해, 자유롭게. 계속 경쟁하고 특목고도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개인들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지. 그러니까 부익분 비익분이 또 생기지. 그래서 또 이제 문재인 때는 수정을 또 첨가한 거지. 이해됐어요?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심으로 하면 수정은 서로 평등하게
복지를 해가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요거는 개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상업주의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합리라는 것은 편리 이익의 합치하게, 편리와 이익, 편익에 따라서. 자, 그럼 기회비용은 뭐냐? 기회비용은 뭐냐? 자, A랑 B랑 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A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벌고 B를 하면 8만 원을 벌으면 너는 뭐 하겠냐? A. 그랬을 때 기회비용은 8만 원이야. C를 하게 되면 7만 원을 벌어. 그럼 이것도 기회비용이야. 이해됐어요? 아니요. 자, 요걸 선택했지. 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기회만 있었어, 기회만. 근데 이걸 10만 원을 벌 수 있었지. 네. 이거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지.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 나가는 거야. 근데 네가 B를 선택하면 편리는 이익은 8이지. 네. 기회비용은 10이지. 네. 그럼 손해네. 뭐가 더 커야 돼? 기회비용. 선택한 게 더 커야지. 선택한 게 크니까 A, B, C 중에서 뭐 선택해야 돼? A. 10. 자, 7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뭐야? 10. 10하고 8 둘 다. 근데 제일 큰 기회비용은 10. 10. 그래서 1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통. 됐어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효율성이요. 효율성은 뭐라고? 효과만 돼. 효과적이면 돼. 그럼 짧은 시간에 돈만 많이 벌면 돼. 이걸 추구하면 부정적 결과에서 돈만 벌면 돼. 사람도 해쳐. 공익도 해쳐. 그렇죠? 맞아요? 공공이익을 다 해쳐서 난 돈만 벌면 돼. 강물 다 해버려. 강물이 다 오염돼. 그러니까 환경오염 하지 말라고 규범 만들죠. 에? 관가는 대충 보는 거, 대충 보는 거. 규범을 대충 보면 안 된다고. 되세요?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이익에 맞게 하려면 문제를 탐색해. 자, 내가 무슨 핸드폰 사야지? 그럼 선택의 기준을 해서, 나는 맵시가 있고, 뭐라고? 통화료가 싸고, 그지? 그러면 정보를 탐색하지. 가게에 가서. 그랬더니, A를 살까? 아니, 근데 이 통신사 여기 가면 가족 할인 먹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가족 할인이? 하면 최종 선택하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뭐를 선택할지를 어떤 걸 할까 생각하면 기준이 있으면서 비교하고 다른 걸로 할 수 없나 본 다음에 없으면 최종 선택하라고. 간단하죠? 말만 이렇게 써놓는 거지. 자, 그럼 이 시장에는 누가 있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정부 뭐라고요? 정부, 기업. 이거는 정부. 그 다음 뭐라고요? 가게 이렇게 있어요. 가게는 누구야? 가게는? 가게. 전방이요? 전방이요? 전방, 가게, 상품점, 판매점? 판매점. 아니요. 가계부 알아요? 가계부? 아, 네. 그럼 이거 뭐야? 가정이요. 가정. 이건 뭐예요? 기업이에요. 자, 생산자는 누구예요? 기업. 소비자는 누구예요? 가게. 가정, 가게. 정부는요? 그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해요. 그럼 정부에서 뭐 생산해요?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세 개가 경제 주체들이에요. 아세요? 네. 그런데 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노동자. 이해되세요? 이 기업에서 일 시키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사용자. 사장을 포함해서 부장, 전무 이런 사람. 이사 이런 사람. 요거를 노동자, 사용자 갈등하면 노사 갈등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 그래요? 공공재 공급. 다리 누가 생산해요? 정부가. 공공재야 그게. 다리. 도로 이런 거. 소득 재분배하면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 돈을 주기도 하고 세금 정책으로 돈을 걷어갖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봉제. 됐어요? 네. 시장 경쟁을 하는데 잘 되도록 촉진하도록 아니면 불공정하게 경영하면 규제법이 있겠죠? 공정하지 않게 하면 응? 자, 그 다음에 자 A라는 사람이 혼자 여기서 가게를 열심히 잘했더니 유명한 맛집이 됐어. 그럼 그 옆집에 건물값 올라가 안 올라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라가요. 이건 좋은 외부 효과. A라는 사람이 요 가게를 했는데 막 더럽고 막 그래갖고 소문이 나면 이 옆에 건물값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지? 부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대한 외부 효과가 있는데, 그지? 한 사람이 잘 되면 옆 사람도 잘 되게 해줘야지. 경제적으로. 그러면 유혹하고 인도해야지. 에? 정부는 옆 사람도, 외부인도, 요 내부인, 이 가게만 말고, 외부인도 잘 살게 해줘야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정부는. 그래요? 요 기업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익만 안 만드니까 좀 건전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지? 근데 기업가 정신, 기업가 도전자라는 뜻이야. 엔터프라이즈. 기업. 모험.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적 방식으로 기술 개발하는데 이렇게 잘 안 하지? 위험 감수 안 하고 돈 되는 것만 하지,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 기업, 가게인데 여기에 가게에 있는 가장들이나 엄마들이 일하러 가. 그게 노동자거든. 노동자는 단체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노동자 단체. 있어요. 노동 단체를 만들고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협상, 교섭 안 되면 단체로 행동하면서 데모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요게 노동 상권이야.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로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노동 상권이야. 어쨌든 성실하게 업무 일하고 사용자 여기 나오나, 그지? 사용자. 서로 살생, 죽을 사가 아니라 서로 살자 하는 게 상생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노동자, 기업은 보통은 생산자인데 기업에서도 소비하지. 물건 사다가 쓰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는 주로 가게가 많지. 근데 소비를 할 때, 요즘은 합리적 소비라고 뭐냐면, 저쪽 나라에서 노동력 착취해갖고 만든 물건을 쓰지 말자. 똑같은 물건인데. 그런 얘기 있지. 그게 뭐라 그래? 공정무역이라고 그러지? 커피 공정무역 이런 거. 환경도 생각하고, 저 기업은 환경오염에 그럼 안 쓰잖아. 사회적 약자, 아동 착취해서 물건 만들어 그러면 안 쓰잖아. 이런 게 합리적인 소비고, 공정하고, 소비자가 자기가 기왕 소비할 건데, 내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거를 하게 되지. 그렇게 환경오염 방지되는 물건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도 고려하고, 그럼 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그걸 소비자 주권이라고 그래. 소비를 해도 주권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이지.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경제로 해나가는데 국제적으로 나누어서 분업한대. 그래서 무역이 발생한대. 왜? 무역은 뭐냐? 자, A국과 B국이 서로 사고 파는 거야. 물건도 상품도 사고 팔고 서비스도 사고 팔어. 야,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사교육이 발달해가지고 베트남 가서 학원 차리고 막 그런 거 알아? 응? 내가 너 가르치는 건 서비스업이야. 사고 파는 국제거래가 있고. 국제분업은 뭐냐? 각 나라에서 무역이 유리한 거를 특별히 그것만 많이 생산한다는 거야. 드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A국과 B국이 있다 그렇게 쳐봐. 꼭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A국과 B국. 여기에는 계란이라고 그래요. 계란. 그지? 그러면 여기에는 술이라고 그래. 술. A국은 기술 수준이 높아서
R은, 계란은 똑같은 돈을 들였다고 치는 거야. 잉? R은 5개를 생산해. 술은 3개를 생산하고. 아, 그러면 이거 생산하는 거 말고 생산비가 1개 생산하는데 얘는 5개, 얘는 3개. 아, 생산한 개수가 R이 5개, 술이 3개. 아, 8개 하자, 8개. 술은 8개. 됐어요? 근데 B국은 좀 가난해서 기술도 낙후되고 그랬어. 그래서 R은 4개를 생산하는데 술은 거의 생산 못해서 2개밖에 생산 못해. 자,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우수한 게 어디야? A지. 절대 우위로 B국가 뭐 A와 B를 비교했더니 절대적으로 뭐가 우위라고? A. A가 우위야. 절대 우위야. 다 보니까. 그치? 네. 근데 비교를 해볼까? 비교. 이 나라 A국은 어떤 게 더 유익해? 비교해보면 안에서 이게 더 많이 생산하지. 네. 얘는 뭐가 더 유익해? 이게 더 많이 생산하지. 네. 그러면 자, A국하고 B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눈다면 개수를 교환할 수 있다면 봐봐. 얘네들 A국은 R하고 술을 생산하면 5하고 8 해갖고 13밖에 안 되지. 네. 그럼 차라리 얘네는 요 술을 2번 생산해. 그럼 몇이요? 16이지. 맞아? 네. 그럼 몇 개 더 이익이요? 3개가 더 이익이지. 개수로. 가격도 갖다 치면. 그러면 B는 이거 6개 생산할래? 8개 생산할래? 8개. 8개를 생산해.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바꾸면 되지. 한 개씩 서로. 그럼 서로 불만이 없잖아. 그런데 이게 80개가 될 수 있고 이게 40개가 될 수 있고 800개, 400개가 되면 이렇게 1대1로 교환했을 때 이 5개, 8개, 4개, 2개는 완벽하게 교환할 수 있지. 하나씩 서로 하면. 그럼 얘네는 몇 개 이익이라고? 이걸 생산해갖고 이걸 생산 안 하고 이렇게 교환하면 2개 이익이지. 네. 얘네는 몇 개 이익이라고? 88 생산하면 58, 13 하는 것보다 3개 이익이지. 네. 그러니까 얘네는 알 생산하고 얘네는 술 생산해갖고 교환해서 무역하는 게 훨씬 두 나라에도 이익이지. 네. 그걸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해보니까 생산비가 요 상품마다도 달라. 그 다음에 그러면 왜 A국은 5하고 8 할 때 8이 이기고 B국은 4하고 이면 4가 더 많이 생산돼요? 이 동네가 풀이 더 많나 보지. 그치? 이 동네는 기술이 있으니까 사료 사다 먹여도 되는데, 응? 이 동네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비교해갖고 무역하는 거야. 근데 이 비교유의가 뭐예요? 하는 걸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봐, 지식이네. 그래서 동영상으로 내가 녹화해놔서, 동아샘 비교유의 치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배워도 몰랐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고 자세히 녹화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 한번 보라고. 됐어요? 자, 다음에. 어쨌든 무역이 확대되면 다양한 상품 서로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낮은 가격에서 소비할 수 있지. 소비자들은. 근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잘하는 경쟁력은 강화되지. 네. 잘하는 건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요놈들 A 나라의 알, B 나라의 술은 약해져. 생산이 약해지고. 장단점이 있는 거야. 됐어요? 네.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문화 교류하고 무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경쟁력 갖추지 못한 아까 알 같은 거는 완전히 약화되고 붕괴된다고. 이해됐어?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뭐라고? 저 나라에서 올라 갑자기 술을 만드는 값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살 수밖에 없지. 그럼 그 나라도 피해를 끼치는 거야. 파급효과로. 잘 되면 전 세계가 같이 좋은데 안 될 때는 다 같이 안 좋아져.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지. 왜? 아니 나는 알 말고 술을 하고 싶은데 이게 혜택을 안 주잖아. 수출한다고 얘는 혜택 주고. 그럼 이게 자꾸 약화되지. 그러면 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의할 거 아니야, 그제?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사회통합이 떨어지기도 하고, 낮을 적, 하이르기 미치기도 하고, 피해를. 이게 비교유의하고, 절대유의, 이 비교유의하고 무역하는 거, 이게 어렵고, 요게 이제 애들이 안 들어봐서 어려워. 이해돼? 이게 이제 애들이 많이 안 들어봐서 어렵다고 그래. 금융은 뭐라고? 돈과 관련된 거, 돈. 금융 자산. 자산은 뭐냐? 재산 플러스 빚이요. 자산은. 이해됐어요? 넓은이면 개인의 모든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돈, 채권, 부동산, 그래서 특허권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좁은이면은 회사에서 하는 거, 은행에서 하는 거. 근데 재산이 아니라 자산이야. 그럼 자산은 뭐냐? 자, 너는 은행 가면 1억 꺼줘? 안 꺼주잖아. 나는 꺼줘. 그 신용이 있어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경제 능력이 똑같아. 이런 것처럼 빚을 질 수 있는 능력, 자기 재산 플러스 빚도 관리를 해야지. 안 그래?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자기가 100만원 내면 빚이 200만원, 300만원 경우도 많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빚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금융자산 관리. 그래서 이자 낼 때 이거부터 내세요. 이런 것도 상담해주고 그러지. 금융 상담사가. 됐어요? 늙은 후에, 노후에 생활, 미래의 지출을 대비해서 재산 관리를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지출을 하려면 빚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빚이 나쁜 건 아니야. 빚을 질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자라는 거야. 어떤 회장은 가서 50억 꺼주세요. 그러고 꺼주잖아. 나한테는 50억 안 꺼주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세 개래. 뭐라고? 안수육? 유수한? 뭐라 할래요? 안수육. 안전하게.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안전성이 높아지면, 수익이 또, 안 해, 너? 돈 벌 줄 알겠네, 나중에. 수익성은 이익이지. 그러니까 요거랑은 딜레마일 가능성도 있지. 됐어요? 네.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으면 누구나 그러잖아. 누구나 살라고 그러잖아. 근데, 팔겠어? 안전성은 뭐가 제일 좋아? 땅? 그럼 땅도 모르겠지, 그지? 부동산. 옛날에 부동산이었는데. 유동성은 뭐야? 움직일 동, 유체, 흔들리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 자, 금이 유동성이 좋아? 그냥 현금이 유동성이 좋아? 현금. 현금. 자, 금하고 부동산은? 금. 자,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하고 빌라는? 아파트가 훨씬 잘 팔리고. 이해됐어요? 네. 오, 잘하네, 이런 거, 유동성. 나중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부자 되면 놀러와? 네. 이런 거 잘 알아들었네. 경제. 예금 뭐라고? 금융기관에 돈 맡겨놓는 거야. 그래서 이자 받는데 이자가 양이 적지, 요새는, 그지? 네. 근데 이제 보통 예금도 있고, 보통 예금. 그냥 보통 찾고 사고 파는 거. 언제든 넣고 언제나 빼고. 그지? 정기예금도 있지, 정기예금. 네. 정기적으로 돈 넣는 거. 네. 요금을 내기면, 다 돈 달라고. 저축성 얘기는 일정 기간을 정해갖고 계속 누적시키는 거. 적금이 뭐예요? 정기적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금액을 넣는 거. 근데 적금인데 내가 3년 후에 찾을게요. 그 통장에서 돈을 막 마음대로 넣고 싶을 때 넣는 것도 있어. 비정기적으로 금액 마음대로. 그런 적금도 있어. 찾는 기계만 좋아. 은행에서 상품을 여러 가지를 만들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은행에 있으니까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인 이자가 너무 낮다는 거지. 외국은 이자 0%도 있어. 자, 주식. 그럼 주식하고 채권인데 채권부터 할게요. 채권이 있고 물권이 있는데 물권은 부동산이야. 보통 물권. 이해됐어요? 네. 건물, 토지 이런 거. 채권은 뭐라고요? 이 증서인데 차용증세라고 그러지. 네. 그 차용증이야, 차용증. 그 차용증을 정부가 발행하면 정부채.
이해되세요? 이걸 국채라고 그래요. 뭐라고? 국채. 이게 3년 만기도 있고 1년 만기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채를 국제시장에 사고 팔기도 해. 채권을. 자, 어떻게 하냐면, 자, 1년 후에 너한테 100만원 줄 테니까 나 90만원만 꺼줘. 이렇게. 90만원을 납부하면 너 100만원 증서를 네가 가져가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증서를 가져가. 오! 뭐라고? 이게 얼마짜리야? 100만원짜리. 이걸 언제 줘? 1년 뒤. 1년 뒤에. 그러면 너는 1년 전에 이걸 얼마에 살 수 있어? 90만원에 사는 거야. 아, 그런데 네가 돈이 필요해. 6개월 지났더니. 그러면 이제 6개월만 지나면 100만원 받네? 그럼 너는 얼마에 팔래? 90만원에 팔래? 아니요. 그럼 80만 원. 80만원에 줄여 팔래? 근데 너는 90만원에 샀는데 나는 1년 기다리면 10만원 있나 그러면 이자 생긴다고 해서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났어. 그럼 넌 이 90만원짜리 얼마에 팔고 싶어? 100만 원 더. 100만원 밖에 못 받아. 1년 후에. 그럼 이때는? 95만 원? 95만원에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돼. 나 93만원에 팔면 나 살게. 그럼 네가 아예 알았어. 너는 그동안 갖고 있는 동안 얼마 올랐어? 4만원. 이해됐어? 네. 근데 긴급하게 파느라고 만원 덜 한 거지.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게 돼. 이해됐어요? 네. 한 달 후면 받아. 그럼 너 얼마 받을래? 99만 원. 그땐 싫대. 너 97만원을 팔래? 그랬더니 네가 아예 알았어 하고. 왜? 한 달에 그걸 받느니 지금 돈으로 만들어서 다른 걸 하는 게 나으니까. 채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만기라고 그래. 만기가 도래하면 주는 채권. 이거는 국채, 지방에서 말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거 이거 말고 지방채. 이해되세요? 네. 어떤 공공기관에서 발견하면 공채. 금융기관의 주식회사 등이 이 금융기관에서나 주식회사에서도 채권을 만들어. 그래서 뭐가 있다고? 기간이 꽉 차는 게 만기. 만기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자 지급 몇 프로 하겠다 약속돼 있지? 네. 그 차용증서라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주식회사가 망할 것 같아. 이거 100만원짜리인데. 그러면 네가 95만원에 팔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요. 안 사. 홀딱 망해. 그래서 채권을 살 때, 자, 이걸 망할 회사 같은 경우엔, 자, 이거 6개월에 100만원 줄게요. 근데 이거 50만원에 사주세요. 뭐 이래요. 그래도 안 사,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네. 이게 채권이요. 개인들이 하는 거는 국공채라고 그랬지? 아니, 나라에서 하는 거는, 네. 개인이 하는 거는, 사채요, 사채. 아, 사채이자, 채권이요. 빚지는 거 빚문서. 조폭 해가지고, 사채놀이. 이해됐어? 네. 그러면 사채 안 하고 어디로 가? 은행으로 가잖아, 은행. 이해됐어요? 이게 사금융. 이게 공적은 아니더라도 허가는 은융. 이것도 허가네, 사채도. 사채업 하려면. 자, 어쨌든 사채 됐어요? 예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해 못하는 게 주식. 옛날에 주식회사를 해봤는데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돼. 몇 명 이상이 돈을 모아. 그래서 1억을 모았다고 쳐, 1억. 됐어요? 이거를 납입을 하면서 내 돈이 얼마 있어? 1억을 납입했지. 네. 그 증거로 증서를 만들어. 무슨 주식회사 1만원. 그러면 1만원이면 1억이면 몇 장이요? 1억? 1000장? 1000장이요? 뭐죠? 맞지 않아요? 그럼 1000만원 아니야? 그럼 억장이에요? 만장 아니야? 아, 만장. 이걸 만장을 발행했어. 만원짜리. 네. 이 만장을 발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주식회사의 주권? 아니, 주권이라고 해. 주권. 너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냐? 저요? 그렇게요. 요 주권을 가지고 있어, 주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 A라는 회사의 만장 중에 몇 장?
5,000장을 갖고 있으면 5,000장 이상, 그래서 5,001장을 가르치면 50%가 넘지. 네. 그럼 주주회의를 해야 돼. 주주총회. 아, 네. 그래가지고 50%를 넘는 사람이 선거를 해서 회장도 뽑을 수 있어. 회사 주인이야. 돈을 벌어, 이 회사에서. 그럼 비율당 한 장이지. 네. 이 주식 비율당 배당금도 줘. 돈 버는 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잘 활성화되면 요거를 주식은 맡겨놓고 예탁원에다가 요 주식 시장에다가 우리 무슨 회사 주식 팝니다. 이렇게 딱 써.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게 1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이 회사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 그럼 이 주식값이 막 올라. 2만 원, 3만 원 해갖고 막 10만 원 이렇게. 이해됐어? 그런데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이 주식값이 막 떨어져. 거의 휴지가 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식시장에다 올려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겠지. 그러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계장부도 공개해야 되고 이익도 공개해야 되고 뭐 하는지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다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이걸 사고 팔지. 네. 그래서 이걸 다 정보로 공개해. 그래서 일정 기준에 되는 사람을 여기가 상장이라 그래. 시장에 올라갔다. 오를상. 주식시장에 상장됐다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잘 돼. 그러면 우리 주주가 결의를 해서 이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잖아. 주식을 1만 장 추가로 발행을 할 테니까 살 사람 하고 여기다 올려. 이해돼? 네. 그러면 이 1만 장 내가 사기도 하고 해. 의결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1만 장 올리면 10,000원씩 사람들이 막 사지. 맞아요? 그러면 주식회사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준비할 수 있지.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지. 1만 장을 다 팔으면 1만 편대 잘 되는 회사인데 1만 장을 어떤 사람이 다 사버려. 와갖고 요 사람한테 몇 명 해갖고 몇 주를 사. 51% 넘으면 회사 뺏기지.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주주의 지분 나눠진 가지에도 나눌 뿐 나눠진 가지야. 됐어요? 회사가 100%라면 1만 장의 몇 프로, 이게 2만 장이 늘어나면 2만 장의 몇 프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면 이거 주가 막 하늘 높은 집 올라가지. 네. 근데 안 되면 또 하늘 높은 집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될 수도 있지. 네. 주식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주기는 똑같은 형태로 반복된다는 건데, 사람이 태어나면 생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인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10대에는 미래에 자아실현을 준비? 왜 그러냐면 꿈이 없어. 너 있냐? 꿈이 없고 희망도 없어. 왜 없냐? 아니, 공부를 이만큼 하면 공평하게 뭐든 될 수 있으면 여기 돼서 저 의사 될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있으니까 의사도 못 돼. 이것도 못 돼. 공부 때문에 다 안 된대. 어이구. 그러니까 성적순이네, 세상이. 그러니까 요 밑에는 꿈이 없어. 요 위에는 꿈이 있어. 슬퍼. 근데 봐봐. 그 전체가 공부는 평생 하는 건데 음식 공부도 공부잖아. 네. 운동도 공부고 농사도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학습은 이 시기만 하니까 좀 열심히 하는 거야. 언제? 대학 가서 적성과 소질을 이제 빨리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하니까 취업에 맞는 능력 개발하는 거죠. 취업하려고. 그치? 30대 되면 남들도 한다니까 결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애도 낳고 그러니까 애기 키우려다 보니까 안정된 집이 있어야 될 거니까 주택 마련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라서 할 수 없이 교육시키고 전세업계 돈 좀 주세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결혼하고 나도 이제 은퇴하니까 일 다시 해야 되니까 재취업하고.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그냥 좀 살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태어나서 죽는 게 누구나. 그지?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너 뭐 해야 되냐?
그럼 소득하고 소비. 근데 이제 보통 돈은 버는 거는 43대가 제일 높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43. 돈 버는 거는. 이거 43. 근데 쓰는 건 언제 제일 많이 쓸 것 같냐? 45? 아니, 이거 나는 이렇게 벌었는데, 쓰는 건 이때 제일 많이 쓴대. 쓰는 거. 쓰는 거는, 이렇게. 왜? 애들 결혼 자금, 뭐 교육 자금이네. 그러니까 이때 벌어둔 거를 이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 못 쓰면, 힘들다는 거지. 버는 건 줄어드는데, 쓰는 건 많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돈 벌고 쓰는 게 차이가 나니까 돈 쓰고 벌고 쓰는 거에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그게 재무야, 재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 재정 지출, 재정 버는 거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쓰고 쓰는 걸 어떤 상태냐, 벌고 쓰는 걸 보고, 이만큼 돈 모아야 돼. 그러면, 이거 할 수 없이 이거 운동 줄이고, 아니면 운동 말고 뭐 외식 줄이고 이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하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험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돼야 되는 테니까 지금 여기 조금 더 볼 때 뭐 교육보험 드세요, 암보험 드세요, 의료보험 드세요 막 그러지. 이해했어요? 그런 보험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는 거야. 됐죠? 전반적으로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해도 안에 들어가면 2단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모르는 걸 체크를 다 항상 해놓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